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명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다시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국내 상황이 안정돼 가면서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늘렸던 감염병 전담병원을 오늘부터 조금씩 줄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하루 8명 늘어 현재까지 모두 1,70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엿새째 신규 확진자 수는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적 확진자 1,702명 중 해외 유입 사례는 모두 1,021명이며 이 중 내국인이 91.7%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확진 환자가 없는 12개 병원에 680여 개 달하는 병상 지정을 해제할 방침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일환으로 일반 진료와 코로나19 치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의료원을 포함한 국공립병원 55곳과 민간병원 등 모두 76곳의 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병원에 있는 7,500여 병상이 코로나19 치료 전담으로 쓰였는데 앞으로는 이 중 일부를 일반 병상으로 다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달 초에는 대구와 경북, 수도권을 제외한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별 병상 관리와 재가동 계획을 수립해 3차 감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감염병 전담병원을 일반 병상으로 전환해도 위기 시에는 열흘 이내에 전담병원 재가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다음 달 초쯤 등교 여부가 발표될 전망인 가운데 내일 고3 모의평가 등 고교 학력평가는 사실상 취소돼 집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수도권에선 신규 확진자가 단 1명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퇴원 후에 다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생존자금 1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초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하루 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1명입니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없었고 경기도에서만 1명이 나왔습니다. 경기도 포천 거주 70대 남성인데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포천 한성내과 확진자의 접촉자로 파악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다시 확진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는 지난 14일 퇴원했던 10대 여성이 8일 만인 어제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 부평구에서는 구로 만민중앙교회 신도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지난 2일 퇴원한 60대 여성이 다시 확진됐습니다. 역시 인천 부평구 주민으로 구로 콜센터 빌딩에서 일하다 확진된 40대 여성도 지난 3일 퇴원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퇴원 후 구로구 빌딩으로 출근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생존자금 1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 지난해 연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인 업체입니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 약 57만 명 중 72%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70만 원씩 2달에 걸쳐 14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존 융자 중심의 간접 지원이 아닌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 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취지입니다. 생존 자금 접수는 다음 달 중순 이후 온라인을 시작으로 6월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진행됩니다. KBS 뉴스 이초로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이제는 보름 넘게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입니다. 다만 대구에선 정신병원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다시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지용 기자, 구체적인 대구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 경북 지역의 추가 확진자는 모두 4명입니다. 4명 모두 대구에서 발생했는데요. 우선 대구 달서구 정신병원인 베스트병원에서 1명이 처음으로 확진됐습니다. 48살인 이 환자는 지난 20일 입원 절차를 밟을 때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양성 판정을 받아 대구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 대구시는 이 환자와 함께 같은 층에 입원했던 100여 명의 환자 등을 전수조사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환자가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알 수 없어 지역사회 감염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구 한사랑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남성과 대구 수성구에 사는 50대 남성,
중국에서 입국한 20대 남성 유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발생병원에 대한 방역 조치와 함께 접촉자를 격리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선 이틀 만에 추가 확진자 0명을 다시 기록했습니다. 대구는 지난 8일부터 16일째, 경북은 지난달 말부터 24일째 한 자릿수를 이어가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완치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의 완치 환자는 5,900여 명으로 완치율 87.5%를 기록하고 있고 경북에서는 1,300여 명이 완치돼 77.5%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대구시와 대구 상공회의소 등 경제 관련 20여 개 기관들이 오늘 모여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에선 코로나19 이후 지역 경제와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금융과 기업, 소상공인과 고용 안정 등 분야별 대안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김주웅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당정이 어제 전 국민에게 주되 고소득자들에게 자발적 기부를 받는 그런 방안에 합의했는데 이를 두고 통합당이 정상적 방식이 아니라며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라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조지연 기자입니다. 어제 통합당이 예산 수정안을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은 시간 끌기라고 못 박았습니다. 통합당이 요구한 대로 당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니 이제 더 이상 예산 심사를 미루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제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당정이 합의안을 가져오면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하면 된다는 입장. 반면 통합당은 전 국민 지급으로 확대하려면 3조 원가량 국채 발행이 필요한데 현재 추경 예산안은 국채 발행 액수가 없어 수정안이 제출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발적 기부로 국채 발행액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세액 공제 혜택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처럼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효과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자발적 기부를 안 하는 경우 나쁜 사람 취급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을 가르는 비정상적인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는 크지 않은데 실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아서 3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를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 우리가 무슨 기부금을 모아서 국채 보상 운동을 하겠다는 건지. 정부와 여당은 다음 달에는 지급돼야 한다며 긴급 재난지원금의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여야 합의를 위한 원내대표 회동이 열릴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네, 잠시 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이 시작되면 현장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현황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확진자 현황 짚어보죠. 8명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4월 18일 이후에 6일 동안 지금 신규 확진자가 20명 이하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어제 8명 확진자가 늘어서 지금 국내 총 코로나19 확진자는 1,702명입니다. 네. 그리고 사망자는 어제 2명 숨지셔서 지금 사망자는 240명으로 집계되고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치료 중인 사람은 2,051명입니다. 예. 조만간 이제 2,000명대 아래로 또 입원 치료 중인 사람이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완쾌되신 분은요, 격리 해제된 분은 8,411명으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 이 코로나19를 한 번이라도 검사 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총 누적 검사 건수는 지금 58만 3천 명이 넘어섰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8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4명이 해외 유입 환자고요. 4명이 지역에서 발생한 분입니다. 정확히 5대5, 그러니까 50대 50의 비율로 외국에서 들어와서 확진된 분, 그리고 국내 지역에서 발생한 분, 이렇게 정확히 반반씩입니다. 예.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요. 대구에서 4명 발생했고요. 검역에서 2명, 부산, 경기 각각 1명. 이렇게 해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대구 지역은 지역에서 발생한 분이 한 3명이라는 점. 그러니까 대구가 계속 지역 환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감염 경로를 모르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의 치명률을 보면요. 2.24% 정도 되는데요. 80대에서는 23%로 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네. 어제부터 이제 70대에서도 치명률이 10%를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점은 치명률은 그래도
증가세가 이제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역당국이 저번 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활절이 12일이었고 총선이 또 15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사람 간 접촉이 있었으니까 이번 주 상황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좀 부활절이나 총선에 따른 영향은 뭐 별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봐도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부활절이나 총선의 영향이 이제 그 뒤 일주일에서 2주 뒤에 이제 확진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도 그 기간 중에 있는데 국내 지역 발생으로만 보면은 한 4명에서 한 10명 사이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총선의 영향이나 부활절의 영향은 좀 작은 것 아니냐라는 추정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2주 이내까지는 좀 안심하긴 일러서 네. 아무래도 이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끈을 놓지 않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 주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에서 이미 완치된 환자들의 항체 형성에 대한 일부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네, 어저께 이제 언급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걸 두고 해석이 좀 분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발표됐냐면 코로나19에서 회복된 환자 25명을 갖다 조사를 했는데 네. 전원 모두 중화항체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중화항체라는 건 항체 앞에 중화라는 말이 붙은 거는 뭔가를 중화시켰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예. 바이러스가 세포의 침투력을 무력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이 중화항체라는 것을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네.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중화항체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이제 인체가 바이러스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면역력. 이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하죠. 지금 브리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권준욱 부본부장이 나왔고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4월 23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02명이며 이 중 78.6%인 8,411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는 해외 유입이 1,021명이고 우리나라 국민이 91.7%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8명이고 격리 해제는 134명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또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조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건의 신규 발생 중에서 해외 유입이 4건, 그리고 지역 발생이 4건입니다. 지역 발생은 대구, 그리고 경기 2개 지자체에서만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80.9%가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2주간의 전파 경로는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해외 유입 이 55.6%, 그리고 해외 유입과 관련된 사례가 6.1%입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환자는 4명입니다. 유입 국가 중에는 미주가 2명, 중국이 1명이 있고 기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집단 발생 사례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한성내과 의원과 관련해서 환자 및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이제까지 총 7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대구 서구에 소재한 한사랑 요양병원에서는 동일 집단 격리 중인 환자 및 직원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이 중에 1명이 환자로 추가로 확진됨으로써 총 128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한 범정부 지원단의 활동과 관련해서 어제까지 개별 분과의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를 하였고 계속해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분야별로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연락처를 알려드리니 관련 연구소 또는 기업 등 관련 기관에 등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이들 지원센터에서는
1대1 밀착 상담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실무 추진단으로 동사항을 연계하며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5월 5일까지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별히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라도 입구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출입 대장을 작성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참여자 간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동시에 소독 및 환기를 철저히 시행하는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물론 최근 미국의 방역 당국자들도 유행이 다시 올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인 유행이 지속되는 한, 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영원히 국경을 봉쇄하지 않는 한 코로나19는 언제든 세계적으로 유행이 가능하고 새로운 감염원은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 사스나 메르스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 또 증상 전에 전파되기 시작하는 점,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전파력, 더군다나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여기에 더해서 백신은 물론이고 효과적인 치료제도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방역 당국으로서는 지금이야말로 절체절명의 시기이기 때문에 다음 유행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생활 방역으로의 이행 그리고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연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치료제 백신 그리고 방역 물품 기기 분과위를 하면서도 참석하신 의료 또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이제는 특별히 중환자실 중심의 의료체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안전성, 공공성 그리고 합리성을 근거로 해서 각종 규제를 개편하고 일선의 소리를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생활 방역에 더해서 고위험군에 해당할 수 있는 건강생활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코로나의 재유행에 대비하셨으면 한다는 점을 방역당국으로서 부탁을 올립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건강하지 못한 습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 그리고 비만이 코로나19의 고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금연하시고 적정하게 체중을 관리하시는 등 건강생활에 신경 쓰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필수 예방접종을 적기에 접종을 받고 손 씻기 그리고 옷소매로 가리는 기침 예절이 습관이 되도록 본인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잘 교육해 주시고 성인들도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의 위험 집단임을 인지하셔서 암을 포함해서 각종 검진, 건강검진을 제때 그리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 그리고 조기 치료로 코로나19의 위험 요인의 하나인 기저질환 관리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이겨내지 못할 감염병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의 지난 발생을 돌이켜보면서 방역대책 그리고 의료체계의 개선, 생활방역과 더불어서 각자의 건강생활로 코로나19의 또 다른 유행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을 들으셨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드니까 갈수록 브리핑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네, 브리핑은 줄어들지만 하지만 그 무게감이나 그 긴장의 강도는 여전히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앞서서도 얘기 들으셨겠지만 올 가을, 올 겨울에 재유행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면서 특히 고위험 군인 분들, 그러니까 65세 이상 고령자 그리고 중요한 것도 흡연자하고 또 비만인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예, 비만도 고위험군입니다. 예, 비만도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하게 미리 금연을 하고 그리고 체중 조절을 갖다가 감량을 해서 그런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좀 미리 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오늘 좀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만이신 분들은 왜 위험한 겁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 결과가 나와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그 코로나19 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들을 갖다 분석을 해보니까 네.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이 결국 호흡이나 아니면 호흡 기능이 좀 떨어져 있고 폐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치명률이 올라간다 이런 보고들이 있어서 네. 지금 고위험군에 지금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권 부본부장이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원히 국경을 봉쇄하지 않는 한 재유행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봉쇄라는 단어, 그러니까 치료제하고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활이 계속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만약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하면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이러스가 건너갈 수가 없어서 예방이 되지만 예. 이런 면역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걸 갖다가 다시 밀접한 환경에 노출됐을 때는 다시 재확산, 재유행의 가능성이 언제든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브리핑 전에 좀 하던 얘기를 마저 좀 해보죠. 좀 전에 그 항체가 형성되신 분들, 재양성이 되는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고 그런데. 예, 맞습니다. 앞서 하던 이야기를 좀 더 마저 해보면요. 예. 결국 25명 회복기 환자분들한테 항체 검사를 했더니만 면역이 생겼다는 겁니다. 중화항체가 전원 다 생겼는데 그런데 좀 특이했던 점은 그중에 절반, 한 48%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다시 재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분명히 면역력이 생겼는데 이게 그럼 코로나19에 다시 또 걸린 거냐? 그럼 이 면역 항체의 효과가 없는 거냐 이런 해석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이 코로나19 진단검사라는 게 이 바이러스가 일부 조각만 나와도 유전자의 조각만 나와도 이 양성 판정이 나올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절반에서 재양성이 나왔지만 모두 바이러스가 배양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염형,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나온 게 아니라 죽은 조각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분명히 어저께 얘기했던 그 방역당국의 얘기, 그러니까 회복기 코로나19에 한번 걸렸던 사람은 분명히 방어항체가 생기고 네. 그로 인해서 바이러스는 사멸된다. 이런 것들에 더 방점을 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치됐다가 재양성 판정을 받는 분이 있더라도 그분은 전파력은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확인되고 있다. 네, 이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런데 일부 다른 언론에서 보면 세계보건기구를 인용한 보도를 보면 항체가 형성되는 비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보도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인구 집단에서 일단 항체 검사를 해봤더니 한 3%에 불과하다. 항체 형성, 면역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3%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네. 아니 코로나19에 걸려도 항체가 3%밖에 나오지 않는 거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좀 놀랐던 그런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게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들에 있어서 항체를 본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인구 집단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와전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네덜란드의 헌혈자 7,000명을 무작위로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서 한 3% 정도가 항체가 있었다. 이렇게 나온 결과를 인용한 겁니다. 네. 결국 이거는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그 집단 면역 상태를 본 건데요.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한 3% 정도의 이 집단 면역의 비율이 상당히 낮다. 그래서 이 집단 면역이 생기려면 한 60%에서 7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우리나라 같이 많은 환자를 실제로 완치시킨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역시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가장 신빙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른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임기 도중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자신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시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도훈 기자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여성 직원의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고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이었음을 깨달았다며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사죄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안고 위대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맡겨주신 시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부산시장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자가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시민들이 보호해달라며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취재 결과 오거돈 부산시장 측은 이미 정무라인을 통해 이달 초부터 피해 여성과 사퇴 여부에 대한 협상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달 안으로 오 시장의 공개 사과와 시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고 부산시는 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이를 따르겠다는 내용의 사퇴서를 작성해 피해 여성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퇴서의 법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해 부산의 한 법무법인을 통해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부산시는 총선을 코앞에 앞둔 민감한 상황을 감안해 총선 이후로 절차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고 피해 여성 또한 성추행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로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까지는 변성환 행정부시장이 부산시장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KBS 뉴스 이도훈입니다.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충북과 영남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바람이 어제보다는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다소 강하게 불고 있어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3도, 광주가 15도, 부산이 16도로 예년 기온을 5, 6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아침까지 내륙과 산간 지역은 0도 안팎까지 내려가 농작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엔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대전이 15도, 대구가 16도로 어제보다는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